누구나 한 번쯤은 시간여행을 꿈꾸죠. 과거로 돌아가 실수를 바로잡고 싶은 욕망 때문일 겁니다. 또 사람들은 미래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곳에서 알게 된 정보로 돈과 권력을 질 수 있으니까요. 한편 시간여행은 깊은 깨달음도 줍니다. 만약 자신이 죽는 모습을 미리 본다면 지금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지겠죠. 예전 작가들은 시간여행으로 인생을 성찰하기 위해 꿈과 마법을 동원했습니다. 1844년 발표된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작품이 대표적이죠.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3명의 유령을 만납니다. 그들을 통해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 자신이 잘못을 뉘우친다는 이야기입니다. 20세기가 가까워지면서 과거와 미래로 가는 작가들의 상상력도 변화합니다.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등장한 거죠. 1895년 내연기관 자동차가 세상에 등장한 지 10년이 지난 그해 SF 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이 발표됩니다. 바로 허버트 조지 웰즈의 타임머신입니다. 그 후 지금까지 시간여행을 다룬 수많은 소설, 영화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간여행의 종류도 다양해집니다. 우연히 다른 시공간으로 빠져드는 타임슬립, 타임머신을 타고 다른 시공간으로 도약하는 타임리프가 대표적입니다. 시공간 왜곡 현상이 일어나 현재와 과거, 또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는 타임워프도 자주 다뤄집니다. 대표적 영화가 프리퀀시죠. 아들이 30년 전 화재로 죽은 소방대원 아버지와 무선통신을 하면서 연쇄살인을 해결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타임워프 장르에서 서로 다른 시간대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는 라디오, 사진기, 휴대폰 등 매우 다양합니다. 이번엔 같은 시간대가 계속 반복되는 타임루프입니다. 최근 큰 인기를 끄는 시간여행 장르죠. 1993년 개봉된 사랑의 블랙홀이 이 장르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남자 기상캐스터가 취재를 나갔다가 폭설로 갇힌 마을에서 같은 하루를 매일 반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타임루프 안에선 시도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끊임없는 시도로 사랑을 얻을 수 있고 피아니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를 위해 새로 투입되는 시간은 없습니다. 나의 기억은 유지된 채 시간은 출발점으로 되돌아가니까요. 최근엔 이 무한반복이란 설정이 다중우주 속의 이야기로 변주되는 흥미로운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여행은 인과관계란 한계가 있지만 선택지마다 아예 새로운 우주가 생겨버리는 다중우주에선 그런 제약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상력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 작품이 2022년에 발표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입니다. 시간여행 작품들이 계속 엄청나게 쏟아지지만 그 인기는 식을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과거, 미래로 가서 세상을 바꾸는 엄청난 쾌감 때문일 겁니다. 시간여행 장르의 엄청난 흥행 뒤엔 시간여행 가능성을 활짝 연 과학의 힘이 컸다고 봅니다. 만약 시간여행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아마 시간여행 장르는 금방 시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과학은 시간여행을 긍정할까요? 부정할까요? 먼저 과학자들이 그 가능성을 인정한 시간여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가만히 있는 물체보다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물체는 타임머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쌍둥이 패러독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이야기지만 쉽게 이해되도록 수치는 단순화하겠습니다. 쌍둥이 남매인 K1, K2가 있습니다. K1은 지구에 그대로 있고 K2는 움직이는 물체, 즉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떠나 가까운 별까지 갔다가 지구로 되돌아옵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라 그 사이 K1에겐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K2는 고작 1년밖에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이지만 이젠 9살이나 나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도 볼 수 있죠. 우주여행을 한 아버지보다 딸이 훨씬 더 늙어버렸다는 이야기 아시죠? 속도의 시간 지연 효과 때문에 K2는 실제적으로 9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미래로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 여행을 위해 중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중력이 강한 곳에서도 시간이 느리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17층보다 1층에서 시간이 느리게 흐릅니다. 높은 곳보다 지구 중심과 가까운 평지가 더 강한 중력을 받기 때문이죠. 따라서 1층에 사는 사람이 더 젊어지는 효과를 봅니다.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정밀한 시계로 그 시간 차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수치는 너무 작아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처럼 엄청난 중력을 가진 곳에서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면 블랙홀 근처의 행성에서 대원들이 불과 몇 시간 체류했는데 지구 시간으론 23년이 흘렀다는 설정이 나옵니다. 본의 아니게 시간을 앞질러가 버린 거죠. 지금까지 미래로의 시간 여행을 살펴봤습니다. 광속에 가까운 우주선 제작 등 기술이 더 발전하면 미래로의 여행은 실현될 것입니다. 반면 과거로 가는 시간 여행엔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가설들이 희망을 갖게 합니다. 수학자 쿠르트 gödel은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으로부터 만약 우주 공간에서 닫힌 경로를 따라 움직이면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나타내는 답을 구했습니다. 이 답은 gödel 우주로 표현됩니다. 회전하는 블랙홀처럼 강한 중력장은 시공간을 심하게 비틀어서 이런 닫힌 시간 곡선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론상이지만 사람이 이 곡선을 따라 움직이면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수리 물리학자 프랭크 티플러는 길이 무한대의 커다란 원통이 빛에 가까운 속도로 회전하고 있다면 틀끌림 현상이 일어나 과거로의 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틀끌림이란 좀 어려운 개념인데 시공간이 휘어지면서 과거로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현상으로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이 가설은 스티븐 호킹 등이 반론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과거로의 시간 여행 가능성을 밝히는 가설로 남아있습니다. 웜홀은 영화 등을 통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블랙홀과 달리 웜홀은 아직 관측되지 않았으며 이론적으로만 존재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 제작의 과학자문으로 참여했던 이론 물리학자 킵소는 1988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웜홀을 실제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진 두 곳, 예컨대 지구와 100억 광년 떨어진 곳으로도 이 웜홀을 통해 빛보다 훨씬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웜홀은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로 가는 통로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래로의 시간 여행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과거로의 시간 여행에 대한 이론적 가능성을 가진 가설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엔 많은 과학자들이 왜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시간 여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과관계를 깨는 모순, 역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시간 여행의 모순을 지적한 역설들이 꽤 많은데 모두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만약 시간 여행자가 과거로 돌아가 자신의 할아버지를 죽인다면 자신이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죽이는 것이 불가능한 모순에 빠집니다. 이 시대의 누군가가 베토벤이 합창교향곡을 쓰기 전의 시대로 점프하여 베토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합창교향곡의 악보를 건네면서 난 미래에서 온 사람인데 당신이 세상에 남길 곡입니다 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베토벤이 자신의 곡을 자신이 베낀다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엔 좀 고약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누군가 과거로 날아가 자신의 어머니와 잠자리를 했고 그로 인해 임신한 어머니가 그를 낳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신이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와 같은 역설을 다룬 유명한 소설이 로버트 하인라인의 너희 모든 좀비들은 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2014년에 타임 패러독스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기도 했는데 시간 역설로 발생할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의 극한을 보여줍니다. 바로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등 등장인물 모두가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경우죠.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불가능함을 말할 때 늘 등장하는 가설입니다. 이론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주장한 이 가설엔 과거로 가는 것은 인과율의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자연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란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 설명드린 닫힌 시간 곡선의 출현을 물리 법칙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은 물리 법칙, 즉 자연이 우주의 질서를 바로잡는 경찰관이라는 뉘앙스까지 풍깁니다.
호킹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미래에서 온 시간 여행자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므로 시간 여행은 불가능하다. 그는 자신의 그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시간 여행자를 초대하는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 파티는 2009년 6월 28일에 어느 방송 채널의 녹화로 진행됐습니다. 가짜 시간 여행자를 막기 위해 생방송을 피한 거죠. 파티 후에 개최 날짜와 장소가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쉽게도 파티 장소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여행은 현재 많은 과학자들이 진지하게 연구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과거로의 시간여행은 현재로선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 있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가능성을 더 높이는 이론들이 등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면 먼 미래엔 원하는 시대로 떠날 수 있는 시간여행 터미널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 시대의 시간여행자들은 인과관계를 해치면 안 되기 때문에 여행지의 특정 구역에서 조심스럽게 그 시대를 관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도 시간여행자들이 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엄격한 접촉 금지 규정 때문에 우리와 만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아마도.